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넓이가 뭐 딱 정말 계산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꽤나 까다롭게 문제가 나오고 미분 문제랑도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넓이도 미분처럼 나옵니다, 문제가. 자, 10번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a 이 녀석이랑 얘 x좌표가 k인데서 2인데서 만납니다. 이 두 곡선과 y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이해했어요?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얘가 y는 a죠? 요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네. 여기 0이고. 여기 만나는 데가 K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K인, 그 다음에 2인 점에서 만난다. 두 곡선과 Y축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여기가 S면 여기도 S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뭐 해요? 미지수가 K가 하나 더 있으면 힘들어. 그지? 미지수가 여기 하나 있잖아, 이렇게. 아, 이걸 안 적었구나. 얘 밑에 게 뭐라고? 이거구나. 얘가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하자 했지? 선생님이,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거기 위에다 뭐라고 썼어요? 정적분은 얼마다? 0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인테그랄. 네, 어떻게 해요?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나와서 하세요. 네, 어디요? 0부터 2까지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가 되겠지? 요게 0이라고. 미지수가 여기 A밖에 없으니까. 바로 풀리죠. 계산을 한번 해봐요. 0부터 2까지. 여기가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4ax 플러스 4에서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뭐 묶으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적분에 대해서 풀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도. 자, 인테그랄을 한 번 더 적을까요? 0부터 2까지. 얘가 a 플러스 1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2a 플러스 1의 x하고 4의 dx죠. 그래서 네, 3분의 a 플러스 x 3차 2a 플러스 1의 x제곱 4x하고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되죠. 2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자. 3분의 8에 a 플러스 1이라고 뭐? 4ax 어디? 아, 내가 여기 a를 안 썼구나. 땡큐.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고 플러스 8a가 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3을 곱할까요? 8a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4a가 이렇게 되네요. 지워지고 이렇게. 따라서 a가 2분의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k는 어떻게 구해요? 적분해요? 교점으로 하면 되잖아. 그냥 얘랑 얘랑 교점. 괜찮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14번으로 갈게요. 어떻게 방송 소리가 크게 들리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함수 fx의 역함수를 역시나 또 역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두 곡선 fx랑 gx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보시죠.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면. 자, f가 2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2까지의 fx의 dx가 있습니다. 이거 적분했더니 여기 2분의 11이랍니다. 그죠? 다를 보시면 닫힌 구간 네 마이너스부터 여기에서는 fx라는 녀석이 얘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문제가 뭐냐면 네 그래프를 식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서 1, 2. 여기에서 여기도. 그리고 선생님이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아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이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사각형 안에서 노는 걸 수도 있고 바깥으로 삐져나가면 상관없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예 여기다가 이것도 그릴게. 요렇게 그어서 얘가 y는 x야. 되셨나요? 자, 이 전체 넓이는 9입니다. 그쵸?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부터 2까지 fx가 x보다 커요.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다. 일대일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 내 맘대로 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것도 없어? 응.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 fx보다 x보다 위에 있다면 이렇게 그냥 그렸어. 이렇게. 이게 fx. 예. 그냥 선생님 맘대로 그린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진짜야. 정말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잘 봐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적분했더니 이게 2분의 1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만큼을 자르세요. 여기를 S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녹색으로. 여기가 S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럼 S1 아니지. 마이너스 S1 더하기 S2가 2분의 1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뭘까요? fx랑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럼 자, 선생님이 gx를 어떻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g겠죠? 역함수니까.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그쵸? 그럼 gx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나 여기랑 여기를 구하려고 해요. 이렇게. 괜찮나요? 맞아요. 어려운 문제 많은데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다시 여기가 S1이고 요 녹색 요 전체가 S2예요. 괜찮을까? 그럼 내가 여기 색깔을 여기를 내가 1번이라고 할게요. 요 넓이 1번. 그 다음에 여기 넓이를 2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1번 어떻게 구해요? 요만큼의 직각삼각형에서 S1 빼면 되죠. 괜찮아? 자, 내가 구하려는 답이 S면 2분의 S의 값을 구하려고 해서 선생님 지금 뭐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전체 S. 괜찮아? 그러면 여기 요쪽 넓이 여기 빨간색 1번. 그러니까 요게 1번에다가 내가 지금 2번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이라는 녀석은 요 직각삼각형 즉 2분의 1에서 S1을 빼면 돼요. 이렇게 괜찮나요? 이해하셨어요? 맞잖아. 아, 여기만 1번이라고 빨간색 여기만 1번이야. 요 직각삼각형에서 S1 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요 위쪽은요? S2에서 요쪽 삼각형 빼면 되죠. 이쪽 삼각형? 그쵸? 그래서 2번은 S2에서 뭘 뺄까요? 요쪽 삼각형 뭐야? 2x2야. 그렇지? 2를 빼면 되죠. 답이 나왔네요. 왜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빼기 2분의 3을 하시면 돼요.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그럼 S는 9배니까 11에서 3 빼면 됩니다. 끝. 글만 잘 그리면 무슨 얘기인지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적분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역함수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번 시간에 내가 되게 강조한 얘기가 저런 거잖아. 저런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무작정 그리고 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하는 게 제일 좋아. 22번 볼까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야, 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약간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22번 보죠. 자, 제곱 차이계수 A는 3차함수 fx가 f형 0이고요. 네, 또 뭐 그래프 성질이 나와 있죠. 1이죠. 3차. 점점점. 그 다음에 f형은 0이니까 상수함수 없네. 상수항이 없네. 자, 이번 모든 실수에서 요걸 선생님이 안 했군요. 나왔으니까 합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하진 않았어. 안 한 지 좀 오래된 거지. 그치? 뭐야 이 쎄한 반응은? 좋아요. 이거 했는데? 처음 보시나요? 자, 보시죠. f의 a-x와 f의 a 플러스 x라는 형태의 함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모르면 까먹었으면 지금부터 알면 되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인 함수입니다. 대칭 함수. 선생님이 예전에 이걸 알려준 적 있어요. 보세요. 아니, 모르면 배우면 돼. 자, 여기 y축이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x는 a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산을 하나 그릴게.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내려와야 돼. 왜냐하면 자 봐봐. 여기다가 내가 k를 빼. a-k를 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어넣은 값이랑 넘어가서 여기 똑같이 k를 더한 a 플러스 k라는 값이랑 같아야 돼. 맞잖아. 이게 그 뜻이잖아. a에서 이만큼 뺀 거랑 a에서 이만큼 더한 거. 적으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풀어야죠.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말고 원래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선생님 기억으로 내가 이 겨울방학 때 이거 설명했습니다. 안 했을 리가 없어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일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시면 다행이고. 원래 다음 단계도 있는데 그건 여기 안 나와요 아직. 그건 모의고사 가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자, 일단 보시죠. 그럼 얘 중에 되게 유명한 애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2차 함수. 아니 4차도 돼요. 근데 보통은 2차 함수를 많이 씁니다. 어떤 2차 함수가 이거야 라고 하면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중요하잖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대칭이니까 여기가 x는 a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x는 a인 거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fx를 이렇게 잡고 시작해요. p의 x-a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다. 이렇게 잡고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주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주어지면 요 얘기다라는 거.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해볼까요? 자, 요건데 1대치 1에.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뭐 잘못 썼니?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구나. 그래서 니네가 그런 표정을 지었구나. 그치, 3차면 이럴 리가 없네. 그럼 이 다음 단계도 해야겠네요. 자, 이 다음 단계도 합시다. 이 다음 단계. f에다가 a-x를 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와요.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괜찮아요? 잘 봐. 얘는 뭐냐면 어떤 a, 몇이라는 답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이게 이제 a의 대칭이잖아요. 근데 부호가 바뀌었잖아. 부호가 바뀌거든?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가 a에 00 넣으면 상관없지. 저 위에다가 x에 00 넣어도 어차피 f랑 f니까 상관없어. 거기 영향을 미치진 않아. 근데 여기다 00을 넣어봐. 여기 00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f형이 0이 돼요. fa가 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fa가 0이 됩니다. 그쵸?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기억해주세요. 이 문제도. 여기 a, 0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요 점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보통 내가 이걸 많이 그리는데 3차에서도 지금 또 할 거야.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a, 0에 대한 대칭입니다. 점대칭. 점대칭입니다.
봐봐. 내가 만약에 쟤랑 똑같이 이렇게 했어. 여기다가 A-K를 넣었어. 그럼 이렇게 오지. 그럼 여기도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도 이만큼 가서 여기가 A 플러스 K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지. 그게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왜냐면 6일이랑 6일이랑 같긴 하지만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3차에서. 여기는 2차가 유명하고 여기는 3차 유명하고.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스포를 한 적 있죠? 무슨 스포를 했냐? 3차 함수는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면 이러면 대칭이다. 이게 뭐다?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야? 아하, 1,0이 변곡점이구나 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면 저 점에 대해서 3차의 모양이 대칭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잘 봐. 재밌는 일이 벌어졌지. 재밌나? 나만 재밌을 수도 있고. 0,0을 지나잖아. 1,0도 지나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지 않겠어? 그렇잖아. 여기 0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 2겠지. 이 그래프야, 결국은. 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긴 좀 타이트하긴 해요. 근데 이건 좀 더 경험치가 필요한 형태의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저번에 이걸 안 했던 건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미안하지만 모의사는 이거보다 이거 다음 단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다음 단계 하나 더 있어 라고 하고 거기까지 해줬어요. 내 기억엔 2반은 했어. 목토반은 안 한 것 같은데 2반은 했어. 기억이 나요. 니들 정도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내가 했습니다. 아직 문제 안 끝났죠? 근데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런데 이 곡선 y는 fx랑, 자, y는 fx가, 대가리가 저거니까 결국 끝났죠. y는 fx가, 이거예요. x-1에 x-2 이겁니다. 그 다음에 y는, 네, 마이너스 6x 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s라고 한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선생님, 더 이상? 이거 넓이 구할 줄 알죠? 저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세요.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 줄 알 거라 생각하고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거 하나 배웠네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해요. 이거 미분에도 나와요. 이 두 가지의 스타일은 미분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3차 아니야. 다항함수인데 요걸 만족해 그럼. 그러면 F'A가 0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 이렇게 뾰족하게 가진 않잖아. 미분 가능할 거니까. 그럼 곡선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돼요. 대칭일 거니까. 이해했나요? 거기서 미분은 무조건 0이야. 4차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이 A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X는 A면 4차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거 봐. 미분하면 0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항상 무조건 미분하면 0이에요. 그거 하나는 기억해도 문제가 거의 풀립니다. 23번으로 가죠.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얘네 둘도. 자, 우리가 했던 우함수, 기함수랑, 우함수, 기함수가 얘네들이 들어가요. 봐봐. 여기 A에다가 0 넣으면, 우함수야. A가 0이니까, X는 0이니까, Y축 대칭이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A에다 0 넣으면, 기함수예요. 0,0 대칭이니까. 이게 들어가요. 포함됩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fx 이 녀석의 역함수를 이거라고 했을 때, 얘랑 둘이 둘러싸인 도형, x는 3이랑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옛날에 모의고사 문제인데 볼까요? 일단 얘가 어려운 이유는 그냥 둘이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얘가. 증가함수긴 하지만 일단 미분을 한번 해놓을까? 확인을 해야지 3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양수예요. 증가함수 맞고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런데 역함수를 쥐라고 했을 때 자, 얘랑 뭐요? x는 3이랑 희한하게 잘랐어. y는 3이랑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그럼 이제 그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y는 3을 잡으면 얘가 3인 거니까 여기 1, 1밖에 안 들어가요. 구해보세요. 1,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1대1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예요. 진짜로 그래. 봐봐. 이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y는 x랑 둘이 같다고 그러면 x세제곱 이거니까 마이너스 1, 여기서 만나요. 이렇게. 너무 좁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상관은 없겠다. 그 다음에 잘 봐. 여기가 1이면 여기 1, 2, 3이라는 요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F야. 여기 1,3을 지나. 이런 식으로. 여기 1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지나서 여기 지나. 여기가 딱 하필이면 3이야. 여기가 3. 이렇게. 3,1을 지나니까. 1,3을 지나면 당연히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풀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이렇게 자르고 곡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얘기. 이거 구하라는 얘기.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이쪽 넓이 구할 줄 알지. 어떻게 하면 돼? F에서 X 빼서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여기까지. 조심해야지. 여기 X를 빼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지. 여기 곱하기 2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야 뭐. 이거 다 알잖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식은 이거야. 여기 마이너스부터니까 1태어나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 이 위에서 얘를 뺐지. 여기서 x를 뺐다고. 그럼 우리가 아는 거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의 dx 이렇게. 근데 이것도 되게 쉽다? 그치? 왜 지워주세요. 기억나. 더하기. 이건 몇 배? 2x2지. 2야. 그 다음에 전체 이거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 끝. 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23번 문제는 어찌 보면 그래프 문제였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24번으로 갈게요. 자, 얘도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이제 요거는 복합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9분의 1의 x에 x-6에 x-9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프 되게 별로네. t가 0부터 6까지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gx를 잘 보세요. gx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x가 t보다 작으면 그냥 fx를 쓸 거야. 이렇게 fx 그대로 그릴 거야. 제일 줄 거야. 그런데 x가 t보다 큰 데서는 요게 무슨 뜻인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얘가 뭘까? 그래서 이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그렇다는 건 t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잠깐 그릴게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일단 그릴 테니까. 여기 0이에요. 여기가 6이면 여기가 9라고 합시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그래프가 9분의 1 있어서 약간 얄쌍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얄쌍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자, 그런데 t가 있어, 얘들아. 이쯤에 그냥 선생님 아무거나 잡을게. t라고 잡았어. 그러면 t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게 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쳐. 여기까지 온 거야. t까지.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이게 뭐야? 그냥 얘 자체를 봐. 얘 자체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직선이라는 게 보여? 무슨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ft를 지나는 직선이야. 이 얘기죠. 그럼 요점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지나가니까 쟤는 그냥 이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gx라는 그래프야. 이게 gx라는 그래프. 이렇게. 선생님이 만약에 중간에 t를 잡는다면, 괜찮으세요? 너무 소심하게 그렸나봐. 좀 더 크게 그릴 거야. 숫자가 아마 저 중간에 있어도.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하나 더 그리지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가? 아니, 앞에 9분의 1에서 약간 소심하게 그렸는데. 아무튼 저렇습니다. 그럼 나 질문이 있어. 잘 봐. 덕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지금? gx랑 x축이 둘러싼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나는 이 넓이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고 묻는 거잖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 먹었다면, 선생님이 좀 약간, 미안해. 그래프를 좀 오버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다시 하나 그려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약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거든? 여기 0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야. 내가 만약에,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GT가, 여기서 이렇게 잘라먹는 것보단, 딱 넘어가서 어디일 것 같아. 느낌상으로 생각해봐, 그냥. 그치?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잘라먹는 게 제일 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선생님, 넘어가면요? 봐봐.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먹으면 얘가 이만큼이 더 많잖아. 이만큼이 더 많다고, 얘가. 다시. 하나 더 보여줄게. 어차피 다 지울 거니까. 격하게 그려보자, 격하게. 눈치를 잘 생각해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다 그리는 게 맞아. 다 해야 돼. 식으로 풀 수 있다고. 다시. 내가 진짜 미친 듯하고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그려줄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야.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봐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잘라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자는 얘기야. 얘기는. 요점일 마이너스 1 기울기가. 근데 만약에 이쯤이 t라고 생각하면 봐봐. 이런 얘기잖아.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잘라먹는 거잖아. 둘러싸인 대의 넓이가 제일 큰 데가 언제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이 빨간색이지 당연히. 선생님 생각이 틀릴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포인트는. 그걸 찾으면 안 힘들게 풀 수 있죠. 안 그러면 다 해야 돼. 계산을. 어떻게? 내가 해줄게. 계산 봐봐. 계산이 이렇게 된다고. 인테그랄. 교점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기 교점을 찾으려면 얘 t를 여기다 심겨 넣어야 돼. 그래서 x절표만 찾아야 돼, 얘들아. 선생님 이해했어? 자, 다시.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자, 집중해주세요. 얘를 한번 적어볼게. 얘가 9분의 1의 x의 3차. 그 다음에, 15니까 마이너스, 맞냐? 9분의 15의, 그렇지.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프가. 아니지. 잠깐. x가 있잖아. 3차. 2개 제곱. 맞고, 여기가 6x가 아니구나. 여기가 6x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여기 있는 걸 한 번만 더 적을게. 여기 있는 걸 적으면, 어디 갔어? 적으면 이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되고, 여기다가 t를 더한 거니까 이게 9분의 1의 t의 세제곱. 괜찮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5의 t의 제곱 하시고요. 6t가 있는 데다가 t를 하나 넣으니까 7t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가 뭐냐면, 여기 좌표가 9분의 1의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15t 플러스 7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저기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얘네가.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우리가 구한 넓이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는 그냥 저거 해. 이렇게. 9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분의 15x제곱 플러스 6x의 dx를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t부터 여기까지 9분의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5t 플러스 7까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분의 15의 t제곱 플러스 7t까지의 적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x구나. 이렇게 이걸 해야 된다고. 죽지 그럼 계산하다가. 어떻게 풀어? 못 풀어 이거 얘들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해하셨죠? 올라가다가 여기 미분용 재수가 마이너스인데 차서 쭉 내리면 이게 최대값이다. 여기 딱 잘라서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고 여기 적분하면 끝. 이해했나요? 응.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런 것도. 그럼 여기 찾아볼까? 뭐 해야 하면 돼? 저거 미분의 f 프라임 3분의 1의 x제곱이라가 마이너스 9분의 30. 요게 얼마?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3분의 10이라고 합시다. 3을 곱하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요. 따라서 x가 3 또는 7이네. 그럼 3이겠지, 당연히 여기. 응? 여기까지 0부터 3까지 적분하시고 3부터 여기까지 그냥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아야지만 쉬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셈으로 갑시다. 문제와 얘네. 셈의 17번부터 볼게요. 페이지 119입니다. 지울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y는 fx와, 그래, 이거 아까 내가 숫자 검사하는데, 생각보다 이거 많이 못 풀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gx 그래프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이에요. 그쵸? 17번. 그러면 일단 한번 그려볼까? 선생님이 분명히 힌트를 준 것 같거든요. 얘를. 왜요? 보세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1, 여기가 3인데 색칠된 건 여기만 색칠돼 있죠, 지금. 그쵸? 여기 F고 여기 1차 G예요. 근데 내가 1차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AX라고 잡으면 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지 않아요? 라는 거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치? FX 빼기 GX는 거기 거꾸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어요. 얘 뭘 꼽았냐? 이거겠죠. 대가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써야지 대가리. A에 X, X-1에 X-3이죠. 이거죠. 괜찮았어요? 뭐하러 FX, GX 따로 구합니까? 따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면 돼요? 그쵸? 인테그랄. 이때는 GX가 위에 있죠. 1부터 3까지 GX가 위에 있죠. 근데 절대값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1부터 3까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여기 쓰자. A의 X의 3차. 마이너스 4A의 X제곱에 플러스 3AX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A의 3차. 플러스 4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AX를 DX 한 게 얼마다? 넓이가 얼마라고? 4래요, 이렇게. 그럼 A를 구하신 다음에 대입하고, 여기다가 2 넣어서 마이너스 하면, 이거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선생님이 팁을 줬잖아,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할게요. A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fx, gx 구할 필요 없잖아. 그냥 풀어도 되잖아. 설마 적분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려나? 28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21입니다. 허허. 얘들 아직 안 오시나? 자, 최고차의 계수가 3인 3차함수 fx 위의 그래프 위에 점 2,f2에서의 접선 y는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답을 알려줬죠.
까먹었구나? 아니, 내가 지난 시간에 얘들아 되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뭐 하나 알려주지 않았어요? 얘가 fx예요. 선생님이 설마 그냥 알려줬을까? 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접점이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f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그냥 잘 봐.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예요. fx가 뭔 줄 알고 구할 거야. fx가 이거밖에 없어. fx가 3의 x의 3차라고 이렇게 되는 거밖에 없어. 그치? 대괄일까? 그쵸? 3차 함수. 그죠?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 2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넓이야. 야? 그럼 내가 쟤랑 똑같이 여기를 y는 gx라고 할게. 그치? gx 구한다고? 아니, 못 구한다니까? fx 모르는데 무슨 gx를 어떻게 구해? 대신. 얘들아, 질문 있어, 선생님. fx는 gx라고 하면 근이 몇 개 나와? 0이랑 2가 나오지. 근데 내가 뭐라 했지? 2가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중근이라고 그랬어. 기억납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오케이? fx 빼기 gx는 어떻게 한다고? 대가리는 안 바뀌어. 3의 x의 x-2의 제곱이라고 했어.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저 적분이 뭐야? 인터그럴 그렇지? 0부터 2까지. 이거야. 3의 x의 절대값 해줄게. x-2의 제곱의 절대값이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3차네. 이렇게 접하는 거면 이 넓이 너무 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 공식을 알려준 거잖아. 이거라고. 아, 여기 3 써야지, 그치? 3 써야지. 이렇게. 네? 알려주지 않았나요? 수업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접근하시면 되죠. 계산하세요.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난 분명히 더 좋은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언제 하는 거라고? 배운 날 해야 돼. 배운 날 안 하면 못 풀어. 숙제를 자꾸 우리가 금요일 날 했는데 이틀 지나고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이러면 기억이 나겠니? 그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준 걸 그때 누군가는 적었고 누군가는 안 적었겠지. 안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걸?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이거? 분명 있을걸? 내가 지난 시간에 날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던져준 녀석이에요. 3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미적원이 참 그래. 진짜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한테는 점점 깨우칠수록 되게 편해져.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함수들이 몇 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몇 개 외우고 들어가면 되게 진짜 간단하게 풀고 끝나. 근데 이제 준비가 되지 않거나 문제도 많이 안 풀어보고 내신되기 때문에 문제 풀면 되게 괴로워. 풀 게 너무 많아. 이전이 계속 바뀌면 계속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초창기에 잘해준다고.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이 미적원이. 34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는 식이 좋네. 근데 뭘 안 줬냐면 이걸 안 줬네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꼴짝 올라가는 녀석이네.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3차 마이너스 6x 그냥이구나. 대가리가 플러스 k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대요. 이렇게. 네, 이거일 때 k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못 풉니다. 우리가 여태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왜요? 제일 크나큰 난제가 뭐예요? 선생님이 그때 분명히 그랬죠. 저번 시간에. 아까도 풀었지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다? 제로다. 라고 했어요. 그쵸? 선생님, 얘가 K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잡아야 돼요, 쟤를. 뭐라고? 알파라고. 이렇게. 잡으세요. 괜찮을까? 그럼 우리 이걸 하나 적어놓고 가야 돼. 이 알파라는 건 뭐야? 얘가 0이 되는 근이야.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k가 0이라고 이걸 하나 적어놓으세요. 땡땡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라고. 이거 더러운 계산 문제야. 내가 얘기했잖아. 가끔 3학년들이 진짜 경악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 몇 개 있다고. 그게 뭐냐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계산하기 싫은 애들. 딱 보자마자 3학년들 고개를 줬잖아. 이렇게 풀고 있으면 내가 풀고 있으니까 고개를 다 풀고 있어. 알겠는데요. 풀기 싫어요. 약간 이런. 얘들아, 이 정도면은 그나마 우리가 지금 여기 푸는 이제 센 정도면 그나마 무계산에서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근데 나중에 무계산 문제는 진짜 풀다가 내가 막 선생님이 막 계산 막 계속 오래 하려고 그러다가 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풀다가 야, 같이 풀고 있냐? 그럼 부르선 애들이 다. 저는 안 풀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 아니, 니네도 해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 뭐, 안 만날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계산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중요하다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0이라고. 0이라고. 이게 0이라고. 이게 0이라고. 이게 0이라고. 갑시다. 얘가 0이라고. 그럼 어떻게? 그치. 여기서 K를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 플러스 6알파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쇽 이렇게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잖아. 되게 귀찮은 문제라니까. 어떡하겠어. 뭐 어쩔 거야.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오. 아 이거 4제곱이구나. 내가 잘못 썼지? 그렇죠. 이게 4제곱. 이게 4제곱끼리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플러스 6의 알파 제곱 이렇게. 이 정도면 간단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치? 자, 마이너스 4분의 3의 알파 4제곱 플러스 3 알파 제곱이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이 4겠죠. 알파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딱 봐도. 알파가 2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값 결정.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선생님 문제가 이상해요. 원래 저희가 여기 줬잖아요. 왜 여기 안 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려치기 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쓸만할 겁니다. 근데 여기 되게 좋은 문제들이 쌤에 다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태껏 이제 선배들이 풀었었던 문제들에 대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 패턴들 좀 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도가 속도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줬었던 연습 문제에 있는 그 프린트로 가시죠. 여기 와야 되는데, 이거 안 오냐? 지워도 되죠? 이런 거 시험이 잘 나온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선생님도 학교에서 내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 시험 문제를 낼 때, 저번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이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물론 그 학년의 수준을 생각보다 되게 고려를 하려고 해요. 진짜예요.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마다 이제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맨 처음에 원래 뭐 클래스당 보통 이제 3명 정도나 4명 정도 선생님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2명에서 적으면 2명, 아니면 3명 정도가 딱 들어가거든요. 내가 알기로. 반이 이렇게 있으면. 미적원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선생님 셋이 모여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중에 한 명이 만들어요. 3명이 다 같이 만들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만들어요. 보면 이제 출제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누구 개인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전담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라. 가 있고요. 그다음 돌아가면서 만들어라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3명이에요. 라고 왜 썼냐면, 만든 다음에 이 3명에서 검안을 해요. 첫 번째 검안은 계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작년과 비슷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난이도가 어떠냐 해서. 근데 문제 난이도가 어떠냐가 제일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 만드는 선생님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학년의 수준을 딱 고려해서 만든 거지만 학교 선생님, 다른 선생님 딱 봤을 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 한마디 하잖아요. 그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좀 나이가 더 있고 경력이 더 있으시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확 바뀝니다. 근데 원래 어려웠던 문제는 안 바뀌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바뀌겠어? 되게 그냥 간단했었던 문제거나 너무 뻔한 문제들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만들 때는 또 진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푸는 입장에서 풀면 너무 쉬운데?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계속 올라가요. 그게 되게 심한 데가 미적원이에요. 이 정도면 너무 심플한데? 이 정도면 애들 다 알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빠집니다. 대수에 비해서. 진짜로. 그래서 시험 문제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애들한테 풀리고 나면 결과는 어려웠네?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선생님들 입장에선 솔직히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면 미적 원 파트를 더 좋아하거든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쉽지 않은 거면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거 그림을 못 그려? 이거 미분을 못해? 이 연속이고 이걸 못 찾아?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약간 이기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기준이 되게 높아요. 진짜 높아요. 생각보다. 나는 항상 그걸 느끼거든요. 시험 문제를 받아와도 예전에 비해서 미적원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점점 높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아요. 이건 만들어낼수록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미적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까다롭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난이도를 조정을 하자, 좀 더 쉽게 만들자 라고 하면 수준이 낮아져요. 대신 계산이 늘어져요. 엄청 웃기게. 그럼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해. 접선의 방정식의 넓이 구하는 거 쉽죠? 근데 적분하는 계산이 되게 더러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아요. 시험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 미적원이 점수가 정말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는 문제가 3분의 1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로요. 연습을 많이 안 하거나 내가 이연팔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못 그리고 그냥 미적분만 할 줄 알고 난 계산만 할 줄 알아. 그러면 3분의 1밖에 못 풀 겁니다. 시험. 난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속도가 속도입니다. 일단은 다시 미분으로 와서 하는 겁니다. 그 프린트 보면 앞에로 다시 와서 속도가 속도예요. 미분에서. 자,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미분이 뭐였어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맞아요? 그러면 잘 봐. y는 fx가 있으면 우리가 이 단어를 썼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f 플라임 x라고 이렇게 미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변하는 거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이었어요. 선생님이 뭐라 했지? x가 변하는 거에 따른. 그럼 x가 아주 잠깐 변했을 때 y가 잠깐 변하는 그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미분계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도함수고. 괜찮으실까? 언능 안 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잘 보세요. 내가 저번에 뭐라 했어? 누가 들었는데 왜 계속 여기 보는데 왜 그 사람 계속 쳐다보는 거야? 뭔데? 자, 봐. 뭐야? 여기다가 그냥 변수만 바꿀게요. x는하고 f2t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뭐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변수만 바꿨어요. 선생님이. 대신에 명칭을 넣었어요. 얘는 위치고 t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는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함수야. x와 y가 하는 함수야. 그런데 내가 변수에다가 여기다 위치를 줄 거고 t에다가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러면 뭘 할 거냐면 미적원에서는 한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수직선 위를 내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t일 때 여기 위치를 x라고 잡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뭐 여기 원점이면 t초 후에 내가 x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이거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책을 프린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P
T가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시간 t에서의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맞죠? 선생님 이거예요. 그럼 X는 T에 관한 함수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식을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간단하게 만들거나 식을 그냥 주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근데 부탁인데 얘들아. 그냥 이게 이렇게 바뀐 거밖에 없어.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할게요. 이렇게. X를 시간으로 미분할게요. 그래서 F' T예요. 그럼 이 뜻이 뭐라고? 시간이 아주 짧게 변했는데 그거의 위치 변화량이야.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거기에 지나갈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속도예요. 어쩌나? 내가 이 점을 지나갈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왜? 변화량이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속도예요. 끝. 이게 다예요.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맨 처음에는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요. 걔가 뭘 것 같냐?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1번. 평균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 했었죠. 물리적인 상황에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결과만 신경 쓰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 이거랑 헷갈리지 마.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위치야. 했더니 얘가 이렇게,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졌어. 만약에. 그럼 내가 T1일 때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X1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T2일 때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X2라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내가 T1에서 T2까지 시간이 바뀌었을 때 이만큼의 위치가 변화됐겠지. 그럼 이 사이의 평균 속도가 얼마라고 하면 이거야. 아, T2분의 T1분의 X 빼기 X1이야. 이거야. 이게 평균 속도야. 야, 시간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너 얼마만큼 움직였어? 이거야.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속력이나 속도 같은 경우에 이거야. 거기 써 있습니다.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했을 때 평균 속도는 이거다. 선생님이 더 쉽게 쓴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그치. 얘가 델타 X야. 델타 T야. 이렇게. 그리고 얘가 델타 X겠지. 맞아? 근데 내가 여기를 걔를 지금 뭘로 잡았냐면 T를 잡았단 말이야. T를 잡았대. 그럼 여기 T 플러스 델타 T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뭐겠어? FT겠지. 여기는 F에 T 플러스 델타 T겠지. 이렇게.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는 가끔 이게 되게 신기한데, 이걸, 우리가 미국에서 다 설명했거든? 근데 지금 또 설명하잖아? 그럼 되게 새롭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어려운데요? 뭐가 적은 거지? 그냥 내가 변수만 바꿨잖아, 지금. 실생활에 적용한 거야. 왜 그런 거야?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미분계수를 까먹고 하는 거야. 거색시가 또 싫은 거야. 왜냐면 전 속도는 안 받아들여. 거부반응 생기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겨서. 얘들아, 미안한데, 속도가 속도 문제, 모의고사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 사람들이 겁나 쉬운 데도 아직도 틀려져 있어. 대부분이 거속시가 싫은 애들이야. 정신 차려. 지금부터 깨야 돼, 이거. 물론, 기말고사긴 하지만, 기말고사도 죽겠지, 그러면. 미분의 거속시도 들어가고, 적분의 거속시도 들어가니까. 잘 들어. 우리가 했던 얘기랑 똑같지 않아? 미분계 숙제 했었던 얘기랑? 다르지 않아. 이게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야. 거기 써있는 애가. 그게, 그치? 이는 함수 x인 ft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거기 써있잖아. 이해했나요? 속도는 뭐야? 그치? 시간 t에서의 p의 위치, x의 순간 변화율을 시간 t에서의 p의 속도라고 한다. 잠깐 짧은 사이에 거기 얼마나 빨리 지나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게 속도가 되는 거라고. 이게 속도야. 이게 극한가? 이게 극한가? 속도라고. 짧은 시간 내에 그 점을 얼마나 빨리 지나가? 라고 물어본 거니까. 속도야. 얘들아,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야? 뭐 기하를 배웠으면 좀 더 확실할 거고, 물리를 배웠으면 좀 더 확실할 거고, 모르더라도 구분을 합시다. 속도는 방향이 있죠. 앞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뭐, 마이너스. 속력은, 이거 뭐야? 뭐, 샥 지나갔어. 야,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라? 이쪽 방향으로 얼마야? 샥 지나갔어. 야, 얼마나 빨라? 이건 속력이야. 크기만. 방향이 상관없는 거 크기만은 속력. 하지만 앞이야 뒤야 방향이 정해지는 속도. 이해했죠? 그 속도는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우리는 지금 속도를 하고 있다. 수직선 방향에서 앞으로 가는 건 플러스,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야.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야. 알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속도와 속력입니다. 속도의 절대값을 t에서의 p의 속력이라고 합니다. 절대값 크기만 나오는 거. 앞에서 배운 예분계에서다가 변수 두 개만 바꾼 거예요. 적용을 하세요. 아니, 적용 안 할 거면 미분 왜 배운 거야? 적용하세요. 근데 웃긴 건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잘 봐. 자, 거기 밑에 보면 가속도라는 애가 있어. A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VT라고 씁니다. 이거를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를 네, 한 번 더 시간으로 미분합니다. VT. 이렇게. 그럼 얘를 우리가 네,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쟤는 뭐야? 시간이 짧아지는 거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해? 라고 하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라져야. 이해했나? 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위치가 얼마나 빨라져? 라는 거고. 그러니까 속도고. 잠깐 사이에 얼마나 움직였어? 속도고. 얘는 잠깐 사이에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어?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구분만 하면 됩니다. 즉 위치의 변화율은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의 변화율은 가속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안 어려워요. 그냥 외워도 돼. 진짜야. 그냥 미분의 개념만 집어넣으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미분의 개념만 집어넣으라고 부탁이야. 어려운 거 아니라고.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그 넓이의 뭐 길이에 대한 변화는 좀 이따 하고요. 자, 1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거부 반응이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 고속지가 진짜 더럽게 싫었어. 소금물이 진짜 싫었어.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나오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오거든.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내가 싫은 걸 깨야 돼. 자, 1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여기 P에 대해서. 위치가 X를 이렇게 준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 T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8T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P의 가속도가 6일 때 P 위치에. 그럼 이렇게, 자, 미분하라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 그래서 이게 3T제곱에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라고? 가속도. 그래서 6T 빼기 18이 됩니다. 이렇게. 자, 6일 때. 얘가 6이래. 그럼 T가 언제야? 네, 4다라는 거죠. 끝.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번. 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입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갔다가 어떻게 다시 와?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0이야. 위치가 다시. 얘들아, 이건 거리가 아니야. 위치야. 잘 봐.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이거야. 맨 처음 선생님 여기 원점에 있었어. 네,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4초 후에 난 다시 여기 왔어. 그럼 평균 속도는 0이야. 이해했나? 그럼 난 다시 어디 와 있는 거야? 4초 뒤에. 원점에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였다가 우세로 바뀌어서 다시 뒤로 가고 있는 거야. 다시 여기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나? 그럼 이번의 질문은 뭐야? 위치가 0이래잖아. 얘가 0이래. 묶어, 풀어. 자,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은 0이고요. t에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3초일 때와 6초일 때. 근데 처음이니까 언제겠어요? 3초죠. 그럼 여기 두 번째도 있겠다, 그치? 그때의 속도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 가져와서 v,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계산하세요. 27 빼기 54 플러스 18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9겠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속도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도가 왜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받아들이세요. 어려우시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2번으로 갑시다.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속도 가속도 문제는 어려운 게 잘 안 나와요. 차라리 어려운 게 나올 거면 저 뒤에 적분가서 나와요. 적분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거야. 자, 일단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자, 2번. 자, 뭐라고 써있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방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활용 문제는 항상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지금 P의, T에서의 위치, 네, X가 나왔죠. X가 3차 마이너스 3T제곱의 마이너스 9T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위에가 아니라, 운동 방향을 바꾸는이라고는 동그라미 치세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바꿀 때, 자, 선생님은 잘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이렇게 뒤로 가야겠죠, 갑자기. 괜찮아요? 그럼,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서 넌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 돼. 스톱을 해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어떻게 갑자기 뒤로 갑니까? 선생님 이해했나요? 즉,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V는 0이다. 라고 써주세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거나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랑 똑같냐면 극대극소랑 똑같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멈췄으니까 속도가 0이잖아요. 근데 운동 방향은 안 바꿨죠. 누구처럼? 그 주길놈의 X 세제곱처럼.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극대극소랑 똑같아요. V가 0이지만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린 뭐 하면 되죠? 네, 미분할게요.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입니다. 요게 3에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시간은 마이너스가 없어. 응?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래 저번에 선생님, 거기 기하구나. 네. 아무튼 우리 세상에는 시간을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다른 거 위치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대신에 시간의 제약이 필요한 거지. 시간은 우리가 못 바꿔요. 그리고 속도에는 무조건 t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래서 식으로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같은 경우도 식으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상대성 이동이가 다 집어넣고 식으로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물질을 못 만드는 것 뿐이야. 식으로 계산이 이미 옛날에 다 끝났어요. t를 음수로 만들면 되거든. 아무튼 t는 음수는 없어요. 우리가 배운 고등과정에서. 안 돼요. 그럼 얘기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거 언제요? 네, 3일 때 바뀌죠, 부호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t고, 이게 v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만 뒤로 가다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에 뭘 물어봤습니까? 가속도를 구하랍니다. 한 번 더 미분해야겠네요. a는 6t 빼기 1. 그래서 a가 t가 3일 때니까 12가 되겠죠. 이게 가속도입니다. 괜찮으세요? 나 선생님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대입하면 끝. 어떤 걸 가져오면 된다? 앞에서 배웠었던 미분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앞에 걸 잘 이해 못했으면 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해놔야 된다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가 시간의 t일 때 위치 각각. 자, 이제 두 점이 움직입니다. P라는 애가 움직일 건데 얘의 위치가 FT. 지금 우리 위치부터 쓴 거예요.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예요.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gt. 요게 2t의 제곱 빼기 12t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값의 범위입니다. 그럼 잘 봐. 여기서 vp를 할게요. 이렇게. p의 속도 2t-2죠. 그 다음에 vq는요.
예, 4t-10입니다. 뭘 구하는데 구하니? 그치?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라며.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 VP 곱하기 VQ가 음수인데 찾으면 되죠. 이해했나요? 그쵸? 이거야 답. 그래서 여기 2로 묶으면 t-1, 4로 묶으면 여기 8이 되겠다. 라이트의 수자. 4로 묶으면 t-, 얘가 음수. 따라서 1초 때부터 3초 때 사이. 이때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속도의 개념을 잘 이해해 주세요. 속도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내리지 말고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어? 자, 요 하나만 더 풀으실까요? 3번만 풀고. 얘가 중요한 애라서. 그거 풀면은, 오케이. 3번까지 풀고 다시 합시다. 자, 3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연직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수직선이 아니네요. 근데 방향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면에서 40m 속도로 지면과 그러니까 바닥이 있는데, 공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고요. 다시 떨어지는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이게 수직선상으로 왔다 갔다 올라가서 내려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이니까. 그걸 연직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지면에 40m/s. 설마 단위 모르지 않죠, 이거? 초당 40m. 네. 쏘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 h는 얘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걔가 이걸 x라고 한다면 h는 x가 적어줬네요. 걔가 이거랍니다. 40t-5t 제곱입니다. 보통 여기에 5t 제곱이 와요. 이유가 뭐게? 자, 얘 미분해봐. 그럼 속도는 40-10t죠. 얘들아, 중력각도가 얼마야? 9.8이죠? 얼마? 그걸 대략 10으로 잡고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력각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얘 계속 올라가. 그지? 중력각도에 보통. 자, 이거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1번 질문. 2초 후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해야겠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가속도는 이거야. 뭐? 중력.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거니까. 중력은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겠죠? 자, 그래서 1번에 t가 2일 때 물체의 속도가 속도. 2면 속도는 20. 가속도는 언제나 40.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최고 높이 얼마예요? 질문. 최고 높이면 선생님이 방금 한 거랑 비슷해. 어떻게? 올라가다 멈췄다 다시 내리는 거지. 이거야. 운동 방향 바뀌는 거랑 똑같습니다. 최고 높이. 그래서 V가 0이 됩니다. T가 얼마야? 4일 때죠. 얘가 답이 아니잖아. 그때의 높이를 구하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즉, X하고 T가 4일 때. 그래서 160에서 얼마냐? 4. 80을 빼서. 네, 높이가 80입니다. 미터겠죠? 괜찮으세요? 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얘들아,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건 얘가 뚝 떠서 여기 떡 떨어졌어. 그럼 뭐야? 그치, 얘가 0이겠지. 얘가. 높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t제곱이 아니지.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t-8은 0이어서 처음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t가 8일 때. 이렇게. 3번. 그럼 그때의 속도 vt가 8. 요를성 마이너스 40. 단위를 적어주면 더 좋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런 문제를 기억해놔야 이따 또 적분이 와서 풀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얘기와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저번에 선생님이랑 미분할 때 얘랑에 대한 관계식을 기억하십니까? 자, F를 보고 F'을 유추하고 F'을 보고서 F를 유추했었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X라는 이제 위치가 있죠. 얘는 위치. 얘를 미분한 T
예, 요 녀석이 있으면 얘 속도.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여론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속도를 보고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위치의 모양을 보고 속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이건 그런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 근데 이제 말이 좀 변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자, 보세요. 그래프가 여기가 t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여기가 이제 xt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얘는 위치예요.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A, 원점일 거고 여기가 C, D, 그 다음에 여기 E고 여기가 F라고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물어보죠. T가 A일 때, 밑에 다 보지 말고 T가 A일 때와 C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까? 반대죠. 여기는 뭐예요? 뒤로 가고 있는 거고 이때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울기를 보시면 되죠. 운동 방향이니까.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따져도 돼.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눠서 얘는 뒤로 가. 여기는 앞으로 가고 여기는 뒤로 가고 다시 여기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 뭐가요? V가요. 자, 그럼 기억은 맞죠? 미은 볼까요? B일 때의 P점의 속도는 0이에요. 맞죠?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멈췄어요. 뒤로 가다가 멈춘 거예요. 자, T가 D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네. 바뀌죠? 극대니까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갑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아요. 근데 리을을 보세요. 0부터 F까지, 0부터 F 사이에서 P는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잖아. 한 번, 두 번. 리얼은 틀렸습니다. 두 번 지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적분해서 배울 때, 예를 주는 게 아니라 VT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를 유추하는 거죠. 반대 문제가 나와요. 밑에 이따 거 풀어보시고, 자, 이제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도 되고, 거기를 보셔도 됩니다. 편한 건 앞으로 가는 거니까, 다시 앞에 가서 속도 뒤에 130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데에 보시면, 변화율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시간에 대한 길이, 앞에 시간에 대해서예요. 시간에 대해서. 얘는 위치였던 거야. 얘는 위치였지, 위치. 속도가 속도는 위치였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이. 또는 넓이. 얘네가 다 싫어하고 다 나와. 부피. 얘, 변화율입니다. 손에 고무줄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 안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얘를 한쪽에 잡아놓고 이렇게 계속 당겨요.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 길이가 길어지죠. 이 변화율을 구하겠다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길어져? 얼마만큼 길어져? 시간에 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어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넓이. 그 피자 도우 알죠? 이렇게 휙 돌리면 점점 커지잖아요. 걔처럼 원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넓어집니다. 그것도 넓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시간의 미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율이라는 거. 자, 변화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썼잖아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건 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길이를 시간으로, 넓이를 시간으로, 부피를 시간으로. 넘어가서 다시 해보죠. 자, 5번 보세요. 이 문제는 필수 문제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모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많이 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틀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학생이 높이가 4.8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몇 초, 이게 중요해요. 몇 초 0.8m의 일정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습니다. 등이 비치죠? 근데 여기에 이런 애가 서 있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점점 이리 가. 내가 이쯤 와 있어요. 이렇게 섰어. 그러면 이 빛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을 때는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여기 바로 밑에 있겠지.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죠. 점점 길어지죠. 맞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보세요. 하나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얘가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면으로 싹 잘라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가로등. 그럼 여기는 4.8. 애가 여기 서 있어. 그럼 여기는 1.6. 3배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1번은 이걸 X축에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여기가 0이었던 거지.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할게. 위치니까요. 다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자 끝이 여기다가 이만큼 온 거야.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T초후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간에 밑에서 출발해서 몇 초 0.8m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T초면 얘가 움직인 요만큼은 0.8T가 되겠죠. 1초에 0.8, 2초에 1.6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했나요? 그리고 그림자 길이가 선생님 잠깐 Y라고 하면 이게 Y죠. 이게 2번 문제. 그림자 길이. 아니 L로 해도 돼. 길이를 원하면 L로 해줄게. L. 될까요? 그럼 식이 두 개 나옵니다. 아, X는 L 더하기 0.8T. 그런데 비율을 보세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보면 L 대 X는 1대 3입니다. 괜찮으세요? 비율이. 닮은도 써야 돼. 맞잖아. 3배. 그럼 얘도 3배.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3L입니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얘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따라서 L이 0.4T가 됩니다. 그럼 X는 넣었으니까 1.2T가 되는 거죠. 자, 1번 질문.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 그럼 1.2. 요게 뭐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2번. 이게 길이잖아. 그림자 길이가 0.4라고. 그럼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한다. 0.4. 이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의 속도,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녀석에 대한 걸 시간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금방 끝나겠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요. 높이가 30인 원뿔 모양의 빈 용기에다가 옷가리죠. 이렇게 빈 용기에다가 물을 부을 겁니다. 근데 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물이 부었을 때 수면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다시 빈 용기에 몇 초 1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넣었다는 건 이게 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여기에 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높이가 있겠죠. 얘가 t 초후면,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몇 초 1cm니까 이 길이가 t만큼 된다는 얘기죠. 몇 초 1cm니까. 괜찮으세요? 근데 전체 연결해 보시면 여기가 10, 이 높이가 30이야?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물 높이까지 요게 t초 후면 여기 t가 된다고. 그럼 비율이 또 나왔잖아. 이게 얼마야? 1대 3이라며. 그럼 요게 3분의 t겠지. 저게 반지름. 수면의 높이가 이 t가 6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t초 후에 6이 되겠죠. 높이가 6일 때에 이 부피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부피. 뭐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그럼 뭐예요? 3분의 1에 파이 r 제곱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27분의 파이 t의 세제곱입니다. 여기 부피. 그러면 6초 후에 부피는 여기가 6이면 끝. 근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뭘 물어봤어? 부피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얘를 미분해요. t로. 그럼 얼마야? 네, 9분의 파이의 t제곱.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야. 부피의 변화율. 뭐라고? t가 6일 때. 여기다가 6을 넣으세요. 36이니까 4파이. 단위는 이게 될 겁니다. 센티미터 세제곱 퍼초. 부피니까. 이해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피, 넓이, 길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구하고 나서 그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게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그냥 적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본 문제만 좀 풀어보실래요? 한 20분이면 되지 않아요? 앞에부터. 속도 처음부터. 한 6문제. 네, 앞에는 뭐 하나, 두 개 정도씩 풀면 6개, 7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적분 나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수직선상에서 어떤 P라는 애가 이렇게 움직여요. 위치가 이거고 근데 그때가 시간이 결정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초 후, 몇 분 후에 저기 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타냈어요. 위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미분했단 말이야. 시간으로. 그래서 이거 V가 되고 이게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게 속도라는 거였어요. 좀 전에 우리가 한 게 이겁니다.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됐든 아니면 미분을 적용을 했든 간에 요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나 더 하긴 했죠. 가속도라고 해서 속도에 대한 변화량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적분으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미분에서 우리가 저걸 배웠다면 역행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요렇게. 그럼 적분이죠. 그러니까 뭐가 주어지냐면 속도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적분의 개념을 쓰는 거니까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분에서 배웠을 때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도 있긴 하죠.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수시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와 움직임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구할 건데 뭐도 구할 거냐면 움직임 거리도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잘 봐. 정적분으로 가는 개념으로 가면 처음에 시간이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맨 윗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T0에서의 점의 위치가 X0일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여기다 적어줄게. 맨 처음에 얘가 X0라는 점에 있었어. 그때 T가 T0였어. 이렇게. 근데 얘가 다음 위치가 여기가 된 거야. 그때 T가 T야. 이렇게 결정이 된 거야. 될까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지금 시간 T일 때에
P의 위치를 물어봤어. 그럼 P가 X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여기 있었다. 근데 내가 T0에선 여기 있었는데 T일 때의 VT, DT를 계산할게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치 변화가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어. 근데 움직인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위치라는 건 너 지금 어디 있어야. 0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어. 얘가 0이니까. 처음 위치가 얘가 0이었으면 상관없다고. 그냥 위치 변화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0이면 내가 1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내가 T0, 그러니까 초기 위치가 여기였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2칸 움직였대. 그럼 난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구하는 값은 2란 말이야. 이게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너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적분을 하는 게 아니야. 맨 처음에 내가 1에 있었어? 그럼 내가 2칸 움직였어? 그럼 난 어디 있어? 3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봐. 이번에 뭐라고 써있어? 그러면 너 얼마만큼 움직였어? 위치를 얼마만큼 변화시켰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봐. T가 A에서 T가 B가 됐을 때에 위치는 얼마만큼 움직였니? 이런 거야. 야, 너 1초에 있다가 3초 때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 위치를 바꿨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잘자잘한 말들이 너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미분보다 얘가 더 더러워요.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이걸 써야 되는데 얘를 답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써야 되는데 이걸 답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 뭘 물어보냐면 갑자기 이거 물어봐. 야, T가 똑같아. A부터 T가 B까지인데 너 얼마나 걸었어? 네가 얼마나 움직였니? 잘 봐. 내가 여기 1에 있었어 지금. 1초, 2초, 3초, 4초야. 4초 동안에 난 아무것도 안 움직인 거야. 평균적으로 보면. 다시 1에 왔으니까. 선생님이 이해했나? 몇 걸음 움직였냐? 나 4걸음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 뭐야? 너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너 어디 있어가 아니잖아,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한 번에 뭐라고 써있어? 움직인 거리야. 얘는 위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움직인 거리예요. 물론 둘이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네 절대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전체 적분을 다 모으고 얘는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자, 세 개를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위치 얼마나 바꿨어? 너 얼마나 걸었어? 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져요, 우리가. 되실까요? 풀어오면서 설명하죠. 넘어갈게요. 7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되게 쉬울 거예요. 뭐, 나 적분도 개념 다 이해하고 나는 거석시도 안 어려워. 그럼 진짜 쉬워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선생님 마음이에요. 자, 수직선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임 거리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이 세 개를 다 구합니다. 좌표가 1인 점에서, 그렇지. 초기가 맨 처음에 1이 있었다는 거. 나 처음에 1에서 있었다고. 0에 있었던 게 아니야.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T에서의 속도를 줬어. 얘가 3t 제곱 마이너스 6t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뭘 물어봤냐면 시간 t는 2에서의 p의 위치야. 괜찮아? 이해했나? 돼요? 그럼 얼마야? 위치를 물었잖아. 내가 너 어디 있어? 라고 보니까 1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몇 초 때까지요? 2초 때까지에.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계산할게요. 1 더하기. 얘 뭐야?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계산을 다 합시다. 8 빼기 12. 맞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뒤에가 있다고, 뒤에. 자, 두 번째. 2번 물어볼게. 뭘 물어봤어? 야, 1초 때부터 4초 때까지 t가 위치 변화량이야. 그래, t가 1일 때부터 4초 때까지 위치 변화량이야. 얼마만큼 너 어디에서 어디가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해볼게. 이게 뭐야?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이거 선생님이 풀고서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얘는 이거겠지. 똑같아. 3차. 마이너스 3t 제곱에서 1부터 4. 하면, 64에서 48을 빼고, 빼기, 1 빼기 3을 더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야? 16,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위치에서 18만큼 이동했어. 그런데, 세 번째, t가 1부터 4에서, 야, 너 얼마나 걸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절대값. 3t제곱 마이너스 6t의 dt. 자, 선생님이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적분을 했을 때 써먹은 방법을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잘 봐요.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죠?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t고요. 이게 vt다, 얘들아. 속도야.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려져? 이쪽에 그리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2예요. 괜찮아? 여기가 4라고 하자고. 이렇게. 근데 중간에 1이겠지. 이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1번은 2번은 뭐 한 거야? 이거랑 이거 적분한 거야. 여기가 S1이면, S2면, 얘는 S.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초 동안에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나? 선생님 얘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 왜? V가 마이너스면 뒤로 간다니까?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이해했나, 선생님 얘기? 좋아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지. 1부터 2초 때까지는, 네. 이렇게 계산하고요. 더하기 2부터 4까지는 그냥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요. 이걸 할게. 이게 뭐야? 이게 S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자, 계산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8 플러스 12 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나 계산 잘하는지 봐봐. 여기는 64 똑같잖아. 빼기 48 하시고 빼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2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16에다가 4 더하니까 20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고 여기 2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많이 했잖아. 마이너스 2 플러스 22가 18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얘기입니다. 여기서 2얘기라는 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넓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뒤로 2칸 갔다가 앞으로 18칸, 20칸이 갈 거야. 그럼 나 18이 있잖아. 근데 걸음수는 내가 뒤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18까지 가려면 20걸음은 더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전체 걸음수는 22걸음이 되는 거지. 이걸 이해하면 이건 별로 안 어려워, 이제부터. 선생님 말 이해했죠?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구나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적분에 대한, 넓이에 대한 개념이. 그래야 뒤에 가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특히 나중에 미적투 하시는 분들 되게 여기 어려워집니다. 엄청 하드코어돼요, 여기. 왜냐면 지금 미적원에서는 얘들아 앞뒤로만 움직이잖아. 근데 이게 또 겁주면 안 돼. 미적투 하려다가 안 하는 애도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내가 막 이과 생명이 있는데 다 미적투 그러니까 지금 미적원을 하겠다고 했어. 근데 중간에 내가 이제 그 수투들이 지금 3학년인데 수투 막 하다가 내가 미적 얘기를 막 하지. 근데 갑자기 몇 명 거울 먹어. 이것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몇 명 빠져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심지어 선생님이 딱 정형적인 이과생을 몇 명 발견해서 내가
야, 넌 미적해야 돼. 이걸 걸로 하자.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넘어오더라고. 결국에는. 그래도 한 2번 넘어왔다가 겨울방학 때 미적 듣고서 다시 또 포기했어요. 못하겠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근데 뭐, 우리는 선택이고, 뭐 과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본인 과가 진짜 이과면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대학 가서 아씨 미적도 배울 거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추천합니다. 재밌어. 얘기 중인가? 자, 8번으로 갑시다. 자, 2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원점을 출발해서 그게 아니구나. 겁은 줄게. 미적2 가면 앞뒤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평면에서 움직입니다. 위로 아래로 이렇게 평면 잡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곡선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곡선의 거리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속도가 역시 속도가 나오죠. 이렇게 얘가 뭐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에요. 얘들 뒤에 3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의 속도가 3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0일 때, 그쵸? 그런데, 그런데, 1번. 자, 질문.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봐. 저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에 T하고 3이잖아. 이렇게 되지. 짜잔. 이렇게 되지. 여기부터 여기 3. 여기 1하고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얘들아, V야, 이거. 그렇지? 그럼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꾼 때가 언제야? 요때지, 요때. 1일 때.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저거를 미분에 적용해서 공부하자는 얘기야, 그 얘기야. 미분을 그러려고 배운 건데. 제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써먹고 있잖아. 그때 위치야. 근데 얘가 원점에서 출발했어. 이거 잘 읽어야 돼. 원점에서 출발했어. 그러니까 X0가 어디냐면 0이야. 이렇게. 그럼 1번 질문은 이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네. T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DT입니다. 요게 되겠죠. 이거 나중에 계산할 수 있는데 저번에 넓혀서 이걸 안 했구나. 다음에 이걸 해야겠다.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빼먹었군요. 얘 세제곱 3분의 8 그치? 3분의 4 그러네. 똑같네. 에이 이걸 빼먹다니 중요한 거야. 아무튼 자 일단 이걸 계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뭔가 적분에서의 넓이 중에 하나 써먹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게 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넣으시면 그겁니다. 3분의 1에다가 1 더하는 거예요. 3분의 4가 됩니다. 그죠? 얘들아 잘 봐. 여기서 그걸 하나 해줄게. 하나 정리하고 가자. 이거 넓이 얼마야? 아니 넓이. 어차피 거기서 오케이. 됐다. 됐다. 여기가 어차피 써먹을 거라서 잘 봐. 보세요. 봅시다. 이거 넓이 얼마야? 저번에 우리가 뵌 걸로 하면 6분의 1에 3 빼기 1에 세제곱이야. 맞아? 얘가 딱 3분의 4야. 그치? 그럼 이게 앞으로 3분의 4가고 뒤에 3분의 4 갔으니까 6대 되면 어떻게 해? 원점에 다시 가는 거지. 이해했나? 선생님이. 자, 다음 질문 봐봐.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원래 어떻게 구해요?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T1까지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DT가 제로인 T1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방정식이 나와요. 얘는 풀면 돼. 이 T1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3이라고. 얘들아, 뭐냐면, 잘 봐요. 이걸 안 했어, 선생님이. 내가 왜 이걸 안 했을까? 자, 2차에서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잖아. 응?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3알파입니다. 무조건. 여기 넓이 여기 똑같으면, 이게 1대
3. 그러니까 1대 2입니다. 여기 딱 이렇게. 1이고 3. 여기 넓이 똑같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렇게도 나온다? 대칭이니까 이렇게도 나온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여기가 1이랑,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알파, 여기가 2알파야. 여기가 3알파 놓잖아? 이 넓이 똑같아. 똑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잖아. 이쪽에 가도 되는 거야. 대칭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2알파, 여기가 3알파.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그걸로 풀면 그냥 끝나는 문제. 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내가 얘기했잖아. 저런 거 되게 많다니까. 저것도 자주 쓰니까 기억해두면 좋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또 위로 던질 거야. 또 위로 던질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 잘 안 나와. 위로 던지거나, 약간 이런 거 나와. 위로 던지거나, 중력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9번 보죠. 저건 나중에 증명해 줄게. 저거 1대2 저거 증명해 줄게. 나중에 넓이 나올 때 또 나오니까 증명해 줄게. 자, 지면으로부터 50m 높이에서야 이렇게 얘 어디 올라갔어. 이렇게 어디 올라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돌 이렇게 던진 거야. 이것도 연직 방향으로 합니다.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공의 t초의 속도. 이번에는 높이를 주지 않고 속도를 준 거야. VT가. 자, 이게 얼마야? 5m. 이렇게. 자, V가 이거야. 50-10t야. 아까 얘기했다. 여기 중력과 속도라고. 10.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 질문이 뭐야? 자, 쏘아 올린 공이 3초 동안 물체의 위치에 변화가 있다. 이건 쉽잖아. 3초. 0부터 3까지. 그냥 이거 해. 이렇게. 끝. 그냥 계산하시고요. 안 할게. 그냥 계산이니까. 두 번째. 네, 봐봐.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야, 얘들아. 최고 지점의 높이 딱 조절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 최고 지점. 네, V가 0이라고 했다. 분명히. V가 0이야. 질문. V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이 다 바뀌는 건 아까 아니라고 했어. 그 주기놈의 X세제곱 기억하시죠? 가다가 섰다가 다시 가는 애. 이런 애들은 안 돼. 됐지? 그럼 봐. 얘가 0이지. 그럼 T가 언제야? 5지. 그럼 그때 뭐라고요? 높이. 구하자. H는.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얘, 이거 하면 돼. 어때? 이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 틀리잖아. 왜? 나 5m 위에서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더해줘야 된다고 무조건. 높이니까. 얘가 이 길인 거야. 얘가 이거야. 선생님이 이해했어? 나 이거 갑자기 접근하기 싫어. 어떻게 할래? 여기 그려봐봐. 그래프 그려봐. T, VT. 이거지. 여기가 얼마야? 50. 맞니? 최고 지점이면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 되지. 어? 그래서 이거 답이 보답. 이게 얼마야? 25에다 5 곱하면 얼마 나와? 125. 130. 똑같지? 난 이렇게 풀어. 직선이면. 3학년들이 이렇게 풀려. 뭐하러 힘들게 접근하고 있냐? 근데 솔직히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 3번 질문이 뭐예요? 물체를 쏘아 올린 후 8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5잖아. 그치? 8초 동안 움직인 거리다? 그럼 여기가 8이라고 딱 찍어봐. 이렇게. 괜찮을까? 그럼 여기 잡아. 그럼 나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8초 동안 움직인 거리면? 아까 선생님 다 알려줬잖아. 자, 8이면 얼마야? 저기다 시계 넣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30인가요? 이렇게. 괜찮아요? 아닌데? 8이면? 아, 맞구나. 그치? 그러면 여기 넓이 얼마? 3번 답. 125에다가 더하기가 되지. 빼기가 아니라. 높이를 구하려면 이걸 빼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얼마야? 여기 3이야. 45 하면 되겠다. 끝. 난 이렇게 푼다고. 이게 훨씬 편해. 접근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이해하셨나요? 넘어갑시다. 10번. 아까 그거 나왔다, 드디어. 무슨 문제? 그치? VT와 위치 관계. 이번에 아까는 우리가 뭘 봤냐면 XT를 줬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로는 얘가 나오지 XT가 나오지 않아. 왜 이게 더 어렵거든. 니네를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어서. 10번 봐봐. 자, 내가 그릴게. 물론 이걸 거기서처럼 그래프를 다 구하셔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이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지 않고 풀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거든. 이렇게 지나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갔어? 북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나? 이렇게. 오케이. 1, 2, 4, 5, 6, 6초 때까지 움직였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이게 VT입니다. 이렇게. 자, 1번 질문. T가 5에서의 P의 위치입니다. 문제 잘 읽어. 원점에서 출발했어. 근데 문제가 원점이 아니면 그것도 더해줘야 돼. 위치니까. 위치는 항상 조심해야 돼. 위치는 항상 조심해야 돼. 자, 5초 때의 표의 위치야. 그럼 여기가 5초 때지. 자, 잘 봐. 이게 지금 1이죠? 내가 여기다 구할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자르면 1, 1,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됐지. 그러면 1번 답이 뭐게? 앞으로 2분의 1 갔다가, 어이구, 뭐야. 빼기 2분의 1하고, 빼기 1하고, 빼기 1하고,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된 거네. 5초 때까지. 앞으로 2분의 1 갔다가, 뒤에 2분의 1, 뒤에 1, 뒤에 1,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지우고,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여기가 위치. 끝. 괜찮아요? 2번 질문이 뭐야? 추가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처음 바꾼 데 여기, 두 번째 바꾼 데 여기, 딴, 3. 끝.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까지가 단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 이게 모의고사 문제를 가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따져줄 만한 것들을 많이 줍니다. 특히 적분을 사용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5번 같은 거 있죠. 실력이 25번. 맨 마지막 문제. 이런 거. 되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적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넓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할만할 거예요. 자, 조금 풀까요? 어차피 선생님이 지금 두 문제인가 세 문제밖에 안 풀었거든요. 네 문제구나. 잠깐 풀어보고 얘기하시죠. 그 풀기 전에 잠깐만 선생님이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